잠시 후 모인쌤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우리가 시제 시간에 배웠던 과거 시제, 그리고 과거 완료, 거기에다가 조동사 시간에 계속 배워왔죠. 조동사 플러스 have 플러스 PP 이 형태가 하나로 대통합되는 그런 문법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았던 일 혹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정해서 말해보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말로도 굉장히 많이 하는 표현이니까요. 꼭 이 과정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가정법 많이 기다리셨죠? 왜냐면 앞 챕터에서 뒤에 가면 가정법을 배울 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요. 응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가정법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할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가정법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공부했더라면 혹은 내가 지금 새라면 이런 것들을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았었던 일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조건문하고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법하고 이제 versus 조건문. 조건문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조건문을 씁니다. 예를 들어 만약 네가 뭐 1,000원이 있다면 무엇을 할 거야? 1,000원 있을 수 있죠.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네가 일론 머스크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실제로 일어날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현재형을 써버리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과거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가능성이 적다는 걸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것은 그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의 형태 if를 사용하면서 현재형을 쓰면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조건문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인 스타일. 자, 여기 교재에는 가정법 현재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조건문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가정법 현재와 조건문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잘못 표기된 것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동사들 뒤에 대절이 나오고 그 대절 안에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고 해서 그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것, 그 문장 형태를 가정법 현재라고 부릅니다. 조건문은 말 그대로 실제 어떤 조건이 갖춰진다면 동사 할 거야 라는 의미의 조건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혼용되어서 잘못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합니다. 모인 스타일. 자, 가정법 과거부터 진짜 가정법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현실과 다른 가상의 상황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형태는 if 다음에 과거형 동사가 나오고요. 조동사 역시 과거 형태 would, could, might, should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붙어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If I were rich. 네, 여기서 were라는 동사를 썼어요. 만약에 현재형을 쓰면 if I am을 써야겠죠. 근데 am이 아니고 were를 썼다는 건 내가 현재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면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좀 슬픈 얘기죠. 그래서 내가 부자라면 I would travel. 나는 여행할 거야.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면 현재 여행을 못하고 있죠. 근데 여행할 거야 라는 현실과 다른 가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정법 과거라고 부릅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과거 동사가 쓰이기 때문에 if절 내에 쓰인 그 과거 동사
그 시제를 일컬어서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뒤에 한번 볼게요. if 나오고요. if 전에 she had 과거 시제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She could learn 역시 마찬가지로 조동사 could에 learn이 붙어서요. 그녀는 배울 수 있을 텐데 another language 하면 또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if절에 had가 사용됐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고요. 현실과 다른 상황. 그녀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있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무인 스타일.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불 붙어서 쭉쭉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개념을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왜 과거 완료라고 썼을까요? 네, if절에 had pp 우리가 배운 had pp 과거 완료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짝 맞춰서 이 과거 완료는 실제로는 과거 시제를 나타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이 위에서 현재에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과거 동사를 썼죠. 그러면 과거와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썼잖아요. 현재에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과거와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한 시제 전을 표현하는 과거 완료 had pp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형태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땠다면 어땠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If I had studied harder,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과거에 이를 가정하고 있죠. 공부 안 했어요. 근데 공부했더라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I would have passed. 자,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would에다가 have pp, 조동사 have pp가 붙으면 얘 시제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과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 대답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시제를 일치시켜준다 라고 해서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내가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전에 배웠던 시제편에 배웠던 이 완료형 그리고 조동사편에 배웠던 조동사 have pp 요것들이 하나로 대통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If they had left earlier, 더 일찍 떠났다면 더 일찍 떠나지 않았어요. 더 일찍 출발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출발했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they could have caught, 그들은 잡을 수 있었을 거야. 탈 수 있었을 거야. 뭐를요? 버스를.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과거에 그들이 더 일찍 출발 안 했고요. 버스를 놓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대로 가정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짝꿍 맞춰주는 거 좀 기억해 주세요. had pp, 그 다음에 would, have pp, 그 다음에 had pp, 그 다음에 could have pp. 그러니까 뒤에는 이렇게 조동사 have pp의 형태가 사용되는 거죠. 과거의 일을 가정할 때. 무인 스타일. 자,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입니다. 요거는 더 쉽죠. 왜냐면 혼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앞에서 가정법 과거와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합친 거예요. 자, 보시면 과거의 사실이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현재 상황이 과거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나타낸다. 자, 형태를 볼까요? 과거의 상황이 현재의 결과를 만드는 경우. 자,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그래요. had pp. 자, 현재는요. 그래요.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결과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볼게요. If I had taken. 자, 내가 그 일을, that job이죠. 그 일을 맡았더라면 언제 과거에 그 일을 맡았더라면 I would be living, 나는 살 텐데 라는 거죠. In New York now, 현재 살 텐데. 그래서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이 혼합가정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뒤에가 현재라는 now 같은 표시를 꼭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if she were more careful, 그녀가, 자, 여기서 were예요. were라는 것은 if 전에 were가 들어있어. 그럼 얘는 현재 시제를 가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조금 더 신중하다면 she wouldn't have mad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얘는 당연히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중한 사람이라면 과거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이 형태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이 now와 같은 현재 표현이 꼭 따라 붙는다라는 거예요. 무인 스타일. 자, 가정법 대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without과 before 그리고 otherwise 이렇게 따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일단 without과 before는 뭐뭐가 없다면 또는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고 해석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without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또 before the rain 비만 아니었더라면 그러니까 비가 없었다면 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otherwise 그 다음에 무슨 뜻이냐면 otherwise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You must hurry. 너는 서둘러야 돼 라고 했죠. 그럼 otherwise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앞에 나온 내용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가 서둘러야 하는데 서두르지 않으면 이라고 그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you will miss the train. 너는 기차를 놓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without your help 볼게요.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과거를 가정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뭐뭐가 없다면도 되고 없었다면도 되는데 다시 말해 현재도 되고 과거도 되는데 왜 과거로 해석했을까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 would pp가 과거 시제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without도 과거로 해석을 한 겁니다. 시제를 일치시켜 준 거죠. 그래서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But for the rain. 여기서는 could have gone. 마찬가지예요. 과거 시제죠. 그래서 비가 없었다면, 비만 아니었더라면 we could have gone hiking. 우리가 등산을 갔을 텐데 마찬가지로 과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잘 보세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You must hurry. 너는 서둘러야 해. 반드시 서둘러야 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자, 그렇지 않으면이란 말에는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면 We'll miss the train. 너는 기차를 놓칠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대신이라고 해서 가정법 유사 표현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As if, as though. 가정법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근데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유사 표현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He talks. 그는 말합니다. As if he knew everything. 자, 그가 말하는 건 현재 진짜 사실이에요. 그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knew라는 것은 과거 시제잖아요. 근데 과거 시제가 아니라요. 그가 실제로 다 알지 못하죠.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이라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현재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표현이다 라는 거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he treats me. 그녀는 나를 다룹니다. As though 마치 I were a stranger. 내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were도요. 사실은 과거 시제가 아니고요. 현재 내가 낯선 사람이 아닌데 낯선 사람인 것처럼 다루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as if나 as though를 쓸 때는 이 앞에 사용하는 동사는 이렇게 현재형을 써준다는 거 요까지 기억해 주시면